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알레르기 환자분들 진료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5명 중 1명은 경험하는 피부질환인 두드러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두드러기는 어떤 질병인가요? 두드러기는 일단은 환자가 굉장히 힘든 질환이죠. 한두 개만 올라와도 굉장히 가려울 수 있는데 전신에 이렇게 퍼지는 환자들도 있고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고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모양은 팽진이라고 부르는 피부가 모기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요. 지도 모양으로 불규칙한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두드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위가 굉장히 가렵고 심지어는 따끔거리고 아프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나타나는 두드러기 말고도 입술이라든지 눈두덩이, 귀, 손발 같은 부분들이 붓고 땡땡해지는 그런 증상들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부종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런 혈관부종 증상도 두드러기와 함께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사람마다 나타나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한쪽에만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두드러기는 우리 피부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 속에는 두드러기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우리 몸의 피부 모든 곳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세포를 비만세포라고 하고요. 이 비만세포의 세포 안에 두드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방출하게 되면 그 특정 부위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팔이나 이런 데 두드러기가 났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가요? 두드러기는 크게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나누는데요. 6주를 기준으로 6주 이내에 두드러기가 완전히 없어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급성 두드러기라고 하고 6주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드러기의 종류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른가요? 네,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는 약물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음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급성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겠고,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알레르기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환자가 훨씬 더 잘 생긴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가 내원을 하시면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을 해서 어떠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최근에는 자가 면역이 만성 두드러기의 하나의 큰 원인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의 자가 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두드러기에 대한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급성 두드러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 것이라서 치료를 길게 요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만성 두드러기는 한번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계속 이어지는 병이고 평균적으로 3, 4년 그 이상도 가는 굉장히 장기간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통해서 갑자기 안 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 조절의 치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되겠고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적절히 억제해서 환자가 가렵지 않고 정상 생활, 수면을 잘 영위하시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잘 복용하셔서 두드러기 증상이 잘 조절된다 하더라도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드러기랑 아나필락시스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둘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두드러기가 심각한 호흡곤란이나 복통이나 어지러움, 실신 이런 것들과 동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두드러기라고 하지 않고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두드러기와 어느 정도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두드러기보다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고요. 이제 아나필락시스랑 두드러기랑은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 하면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이제 몸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 환자는 혈관 부종이 동반되면 이런 후두의 부종이 좀 생긴다든지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산소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숨이 막힌다든지 이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겁이 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목이 불편하고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통은 원인이 이제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에 쏘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데 두드러기가 동반되고 약간의 호흡곤란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는 증상이 더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뭐 아나필락시스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드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두드러기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두드러기를 이제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지만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금 회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비만 세포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자체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들을 막 방출을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고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해산물 같은 거를 좀 날걸로 드신다든지 알코올, 특히 이제 매운 음식 드시면은 피부에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만 세포가 더 예민해져서 두드러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두드러기를 걱정하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드러기는 생기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또는 두 달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어떤 치료나 약물로 두드러기를 더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마치 두드러기가 없어진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알레르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